일단 1번 보시면 거기 회계상의 거래인 것은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요거 나오죠. 거래가 아닌 것. 그래서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문제 봤더니 이거는 붕괴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거래예요. 이거는 붕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거래가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이거든요. 붕괴해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차변에 뭐죠? 광고, 선전비. 대변에 뭐요? 현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냐 거래가 아니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우리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래서 재무상태표 정의 어떻게 되죠?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요,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비용.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해야 할 때 따라야 할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은 1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속 존속.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사업을 뭐 하기 위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왜냐면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 물건을 몇 월 며칠 날 얼마에 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물건을 살 때 과거보다 싸게 사거나 어쨌든 똑같은 가격에 사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죠? 호구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원짜리야. 근데 누가 모르는 사람이 200원에 올렸는데 200원에 샀어. 그런 경우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쿠팡에서도 물건 살 때 보면 똑같은 물건인데 막 가격 차가 막 1,000원, 5,000원 막 이렇게 날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든 아니면 실물의 물건을 사든 얼마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 기업 중요합니다. 정답은 2번인데 요거 종종 시험 문제 나와요. 재무제표 작성과 책임은 누가 진다? 경영자, 대표이사가 지는 거지 담당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요거 간혹가다 한 번씩 나와요. 근데 그 간혹가다가 3, 5년에 한 번입니다. 한 20회 내지 30회당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3번 재무상태가 재무상태표, 경영성과가 손익계산서, 자본변동이 자본변동표, 현금흐름이 뭐예요? 현금흐름표. 그래서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공부하는 게 기업회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그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2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맞습니다. 일정 시점은 유일하게 재무상태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이익잉여금이 매년 누적될수록 자본은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본에는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기억 안 나면 여기 가서 찾으시면 돼요. 종류 같은 거 물어볼 때 어디 가라 그랬죠? 계정과목 및 무슨 등록? 적요 등록. 여기 가시면 요 왼쪽에 다 있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도 위치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희생된 걸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돈 벌려면 뭐 써야 되죠? 돈 써야 되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수익 비용 대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사기입니다. 돈 없이 돈 벌 수 있대. 다 사기예요. 왜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정답은 2번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재무회계 목적이 뭐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무슨 제공? 정보 제공 이죠. 네. 그럼 보시면 이걸 외부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가짜 계정은 쓰시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가짜 계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현금 과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얘네들은 어디 쓰면 안 된다? 재무상태표에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근데 왜 쓰면 안 되냐면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요거는 최근에 분계 문제로도 몇 번 풀었었는데요. 요거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대손충당금은 무슨 법?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가 있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 그래서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대여금하고 미수금, 영업, 외비.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요 1번을 맞추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워서 맞추는 방법. 그럼 몇 번 나오죠? 3번.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해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대손의 뜻이 뭐죠? 대손. 예, 돈 받는다 못 받는다? 예, 못 받으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돈 못 받아서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받아야 되죠? 받으러면 받아야 되죠? 단기대여금 받아야 되죠? 선수금은 미리 받았죠. 그럼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들어가서 컨트롤 F 1번에 뭐라고 있죠? 외상매출금. 근데 얘를 보는 게 아니고 요 밑에를 보세요. 여기 밑에 대손충당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받으러움도 있죠. 단기대여금도 있죠. 근데 3번에 뭐 있죠? 선수금. 선수금 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왜냐면 어떻게 풀든 다 답은 뭐예요? 선수금.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천만 원에 1%. 네, 그리고 2천만 원에 1%면 얼마죠? 네, 20만 원. 그리고 만약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 그러면 잔액은 빼셔야 돼요. 왜냐면 모자른 것만큼만 채워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그리고 이거는 최악의 문제인데 조회 문제에 거기 밑에 거 봐보세요. 제일 밑에. 네, 조회 문제에 만약에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에 장부가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때는 꼭 대손충당금 뺀 금액이에요. 네, 제외한 금액.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 만약에 재무상태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외상매출금 있죠. 맞죠? 여기 대손충당금 있죠. 얘네 둘을 빼서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가액 물어보면 요걸 쓰셔야 돼요. 네, 왜냐면 이 대손충당금이라는 건 받을 돈, 못 받을 돈? 못 받을 돈.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페이지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2페이지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 우리 결산 때 하는 걸 평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평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A사 주식이 30만 원이 얼마 됐죠?
25만 원 됐어요. 그러면 얼마 떨어졌죠? 5만 원. 그래서 손실 얼마요? 5만 원. B사 주식은 18만 원이 20만 원 됐죠. 이익 얼마요? 2만 원. 그러면 손해 5만 원이고 이익 2만 원이면 이익 얼마죠? 네, 3만 원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3번이 아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손실 얼마예요? 3만 원이죠.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말. 우리 기말은 몇 월 며칠이에요? 네,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총 100주 보유했습니다. 몇 주 보유했어요? 100주. 원래는 1000원이었죠. 근데 얼마 됐죠? 네, 2000원. 그러면은 2000원 곱하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20만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이거 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취득 분개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만원, 대변에 뭐 현금 줬다라고 칠게요. 샀을 때. 그 다음에 기말 분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만원짜리가 얼마가 됐죠? 20만원 됐죠. 그러면 얼마 올랐어요? 10만원. 그 다음에 결산 때 하는 걸 평가라 그래요. 오르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요것도 조심하세요. 어저께도 잠깐 봤었는데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은 영업 외손익이에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뭐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 네, 요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우리 재고자산 요렇게 외웠었었죠. 어떻게 외웠었냐면 일단 첫 번째 무슨 목적? 네, 판매 목적.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죠. 판매 목적. 그 다음에 수량 결정 방법에 세 가지 있어요. 계속, 기록법, 실질재고, 조사법, 혼합법. 그 다음에 단가는 개별, 선입선출. 그 다음에 후입선출,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 실질 쓰면 뭐요? 총평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물가 뭐 할 때요?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누가 크다?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커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있었죠.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원가에다가 가산하고 분개는 안 한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업 외비용. 그 계정 과목이 이거라 그랬어요. 재고자산 무슨 손실? 감모손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 있었죠? 평가손실. 그래서 무슨 법 쓴다? 저가법. 그래서 최근 문제 푼 거 중에 둘 다 나왔었죠? 네,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맞아요. 취득이 뭐 한 거죠? 산 거죠. 네, 상금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높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무슨 법 쓰기 때문에? 저가법. 네, 저가의 뜻은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래서 떨어진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옳은 거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매입원가 위에나 밑에다가 상품, 제조원가 위에나 밑에다 뭐요? 네, 제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서 파는 건 상품, 만들어서 파는 건 제품이었죠.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유형자산 관련 문제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산이요? 네, 유형자산. 그래서 유형자산 또 하나씩 보시면은요. 1번 보시면 영업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 맞아요.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다 영업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유형이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형태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무형은 형태가 없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팔려고 갖고 있으면 무슨 자산? 재고자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2번. 그리고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3번 갖고 장난쳐요. 물리적 형태가 없다. 뭐 이런 걸로도 출제가 간혹가다 되더라고요. 그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2번.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지긋지긋하게 계속 쓰는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뭐 있죠?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900번 때 뭐요?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매출 시에 부대 비용은 뭐요? 비용. 그러니까 만약에 1번이 답이 되려면 구입이 아니고 팔아야 돼요. 그러면 답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1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철거하게 되면은 거기 영업의 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영업의 비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영업의 비용이 유형자산 무슨 손실?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그래서 거기 밑에 감가상각 관련 문제 보시면은요. 1번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추정 내용 연수에 걸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체계적, 합리적. 그래도 문제 푸시다 보면 요런 문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다. 요런 문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 나오면은요. 무조건 뭐냐면 감가상각 문제예요. 지문에 요 두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체계적이다, 합리적이다. 요 문구 나올 게 감가상각 문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초기에 비용을 많이 계상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일단 정답은 2번의 정률법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정액법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됐었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얘는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다. 그래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정액법이에요.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시면 정률법이라고 있어요.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얘는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뭐예요? 커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감가상각비가 뭐한 거? 큰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많이 잡는 거 써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2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감가상각 나오면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체계적이고 뭐다? 합리적이다. 네, 그 문구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답 몇 번이요? 네, 4번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 나오면은 지문에 붙어야 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식 같은 거 잘 숙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 영업권은 자가창출 안 돼. 유상, 취득만 인정할 거야.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무슨 법 쓸 거야? 직접법. 내용연수는 20년 이내로.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무슨 법? 정액법. 그래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우리가 정리하는 요런 쪽에서 많이 나올 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놀랄 때 있어요. 진짜 제가 외우라고 한 거에서 거의 다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많진 않아요. 그게 많으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돗자리 깔았지. 그 다음에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뭐요? 판매비와 관리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무형자산은 진부하에다가 밑줄 치세요. 감액손실 나오면 무조건 인식한다예요. 무슨 손실 나오면은요? 감액손실. 그래서 감액손실이 뭐냐면 새로운 물건이 나옴으로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액손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은 스마트폰 쓰죠. 맞죠? 옛날에 폴더폰이라 그래서 그 접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게 스마트폰 나오면서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졌죠. 요런 걸 감액손실이라 그래요. 뭐 새로운 게 나옴으로 해서 과거 거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거를 감액손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무조건 감액 나오면 인정한다예요. 그 다음에 연구비와 개발비는 전액비용 아니에요. 개발비는 자산처리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20년 이내고 정액법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할 게 없으면 무슨 법으로 해라? 정액법으로 해라지 정액법으로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2번처럼 나오면 그냥 무조건 컨트롤 F로 하세요. 뭘로 하세요? 컨트롤 F.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세요. 매출채권. 왜냐면 매출채권은 무형자산 아니죠. 이거는 당좌자산이에요. 무슨 자산이에요? 당좌자산.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영업이익. 요것도 은근 잘 나와요. 영업이익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공식을. 그래서 우리 공식 어떻게 되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총 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무슨 이익? 영업이익. 근데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여기 가는 거예요. 정기분 어디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정기분 손익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누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도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억 안 날 때에는 저기 가서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그 다음에 거기 영업이익 문제 보시면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이거 왜 나오냐면은 시험 문제가 요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요거 구별할 수 있냐 없냐가 대부분이에요. 판관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왜냐면 복리후생비 누구 위해서 쓰는 거? 직원. 그리고 직원이 뭐 하죠? 물건 팔죠.
관리하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맞아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접대비도 판관비예요. 왜냐면 우리 접대 왜 하죠? 뭐 하려고? 물건 팔라고. 네. 그 다음에 기부금도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이자 비용, 기부금,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그래서 얼마예요? 360원인데 36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맨날 똑같아요. 네, 물어보는 거는 뭐 물어본다고요? 네, 판매비와 관리비 구별하는 거. 그거 잘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무슨 이익 계산하래요? 영업이익.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출 총이익 얼마죠? 10만원. 접대비 빼야 돼요. 판관비니까. 이자 비용은 빼면 안 돼요. 왜냐면 이자 비용은 영업 외비용. 그래서 얘는 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기부금도 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기부라는 건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냥 좋은 일에 쓰는 게 뭐예요? 네, 기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빼야 되죠? 그래서 10만원에서 2만원 빼서 8만원인데 여기에서 빼는 건 요거 빼는 거예요. 접대비하고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밑에 자본 관련 문제, 특히 1번 같은 거 은근 잘 나옵니다. 종류. 네, 종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 종류 나오면 어떻게 푸세요? 컨트롤 F로. 그래도 정답은 4번인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3페이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컨트롤 F로 찾아보시면 자본 조정 나와요. 뭐 나온다고요? 자본 조정.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있죠. 답은 1번인데 요거 한번 분개, 그 다음에 2번 문제 제가 좀 바꿔드릴 테니까 분개 한번 해보세요. 액면가액 만원인 주식을 9,000원에 할인 발행하면서 주식 발행비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다. 요거 한번 분개 해보세요.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현금으로
네, 만 원인 주식인데 9,000원에서 500원 빼니까 얼마 받았죠? 8,500원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8,500원. 그 다음에 자본금은 액면가액이니까 얼마죠? 만 원. 그래서 싸게 발행했다, 비싸게 발행했다? 싸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요? 1,500원.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어저께도 썼고 그랬는데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그래서 유가증권의 주식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비용 쓰면 안 된다.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 더해라. 그래서 지금 손해 봐서 손해가 늘어난 거예요. 왜냐면 만원짜리 9,000원에 발행했으니까 얼마 손해죠? 1,000원. 근데 거기에서 500원 더 썼으니까 총 얼마 손해예요? 1,500원 손해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좀 외워주시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3번 보시면 우리 결손금 무슨 순서? 처리 순서. 임해, 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이익금. 그래서 요 순서는 꼭 순서대로. 나머지는 기억만 나면 돼요. 그래서 순서는 임해, 기타, 이익, 자본. 1, 2, 3, 4.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별표 3개. 이건 어려워서 별표 3개예요. 제가 별표 3개 치라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어렵거나 아니면은 간혹가다 한번 나오거나. 근데 얘는 어렵고 간혹가다 한번 나와요.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입. 그래서 전입이 바꿔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분개하면 이렇게 돼요. 차변의 이익잉여금 자본 감소, 대변의 자본금 자본 증가.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본 총액은 똑같아요. 왜냐면 자본이 줄어들고 자본이 늘어나면 얼마죠? 빵이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줄어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본 총액은 불변.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감소. 그 다음에 자본금은 뭐요? 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똑같은 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들면 0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본금은 뭐 됐다? 늘어났다. 근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왜냐면 이 분계를 전산세무 2급에서도 많이 안 해봐요. 전산회계 1급엔 거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어디 갔냐? 주식. 그 다음에 배정이 배당이에요. 그래서 배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배당하고 무슨 배당? 주식 배당. 그래서 받을 때하고 줄 때. 그래서 받을 땐 배당금 수익. 주식 배당하면 회계 처리 안 하고 수량과 단가만 모여 재계산. 그래서 정답은 2번. 거기 써있죠? 회계 처리 안 하고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 그 다음에 줄 때는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 다음에 5페이지. 그래서 부채 보시면 이렇게 나와도 컨트롤 F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왜 그러냐면 그 퇴직금 받으려면 우리가 몇 년 이상 다녀야 되죠? 예, 1년 이상 다니면 비유동부채죠. 예. 아니면 컨트롤 F로 찾으셔도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 예. 우리 원가회계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부채 쪽에서 요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결산 문제 중에 유동성 뭐 있죠? 장기부채. 예. 그래서 요거는 비유동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 유동부채가 될 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개별원가. 네, 요것도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로. 우리 개별원가는 비싼 거, 종합은요. 네, 싼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작업, 제조, 원가.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누가 중요하다? 기말제공품. 그래서 보시면은요 1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하나씩 계산하면은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리고 시간도 어떻죠?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정. 뭐요? 공정. 공정 나오면 뭐라 그랬죠? 종합.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3번은 이건 이제 찍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맨날 요거 강조하죠. 기준은 누구다? 네, 실제 기준이다. 그래서 1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왜냐면 1번, 3번에 기준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기준은 누구다? 실제.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예정배부 찾아보세요. 지문에 잘 찾아보시면 예정배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지문에 예정배부 있으니까 답에도 무슨 배부가 있어야 돼요? 예정배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정배부의 실제 기준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3번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반에 거기 밑에 거 종합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